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접종 완료나 음성 결과 증명 없이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출입을 금지했던 이른바 방역 패스가 일주일 만에 폐지됐잖아요. 네, 최근 그와 관련한 법원에 상반된 판결이 있었던 데다 확진자 수가 다소 줄어든 것이 결정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접종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논란은 여전해서 정부가 방역 조치를 마련할 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동시에 모두가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하고 사적 모임을 4인에서 6인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전남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돼 4인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목포와 무안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보름 사이에 발생한 확진자를 정밀 검사해봤더니 오미크론 변이 의심자가 70%에 달했습니다. 영암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예방 차원에서 오리 3만 3천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전남 도립대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키우겠다는 게 기본 구상인데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사적 모임은 6인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목포 등 서남권 4개 지역은 4인 제한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월요일 점심시간 순천의 한 식당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풍경이지만 6명이 함께 앉은 테이블이 눈에 띕니다. 그동안 4명으로 제한됐던 사적 모임이 17일부터 6명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말도 우리 동료가 한 6, 7대면 따로따로 가서 다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고요. 지금은 조금 6명이 되니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같이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래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식당과 카페, 목욕장과 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 가능하고 학원과 PC방, 키즈카페와 파티룸 등은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강화되는 조치도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목포와 영암, 무안과 나주는 사적 모임 4인 제한이 유지됩니다. 또 유흥시설과 목욕장, 요양병원과 외국인 사업장 등 전남의 고위험 시설은 PCR 선제 검사가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됩니다. 확산세가 두드러지는 목포시에는 핀셋 방역이 적용됩니다. 종교 행사의 경우 수용 인원의 30%까지 허용됩니다. PC방과 오락실에서는 음식물을 먹을 수 없고 좌석도 한 칸 띄어 앉아야 합니다. 전시관과 박물관, 체육시설은 당분간 임시휴관에 들어갑니다. 역학조사를 위한 인력도 지원됩니다.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서 도역학조사관과 근처 인력을 목포시에 긴급 지원하고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150병상도 신속히 확충하겠습니다. 일부 강화된 전라남도의 거리두기 수칙은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집니다. 전라남도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도내 전 지역으로 퍼질 수 있는 만큼 방역에 중대한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행사와 모임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설 연휴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최근 보름 사이에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이 의심되는 확진자가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와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147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105건이 오미크론 변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전남에서는 목포와 무안에서 매일 5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목포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무안에서는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목포시의회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점을 감안해 372회 임시회 일정을 단축하고 축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목포시의회는 17일부터 닷새 동안 시정보고와 올해 주요 업무를 청취하고 민원 처리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9개의 부의 안건을 처리하기로 계획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점을 고려해 단 하루만 의사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면서 긴급으로 회의를 소집하거나 3월로 예정된 회기에서 각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 연장됐습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식당과 카페 영업은 오후 9시까지 가능한데요. 단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은 6명으로 늘었습니다.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앞으로 3주간 시행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효과가 있을지 김경우 인제대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경호입니다. 네, 거리두기가 3주 연장됐습니다. 현재까지의 방역 효과를 고려할 때 이번 연장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우리는 지난 11월 1일 위드 코로나 이후 우리 의료 대응 체계로 감당하기 어려운 확진자 폭증과 또 병상 부족 사태, 사망자 증가를 경험하였고요. 네. 최근 거리두기 강화와 3차 예방접종 확대를 통해서 신규 확진자 감소와 위중증 환자 발생 효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할 것인지 아니면은 식당 카페의 운영 시간을 연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시간 연장을 할 경우에 확진자 증가가 우리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길 것이라는 어떤 가정 모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석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사적 인원 모임만 6명으로 완화했고 이후 추이를 보면서 다시 거리두기 강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논란이 됐던 대형마트와 학원 등의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정부의 방역 대응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코로나 유행 정도와 우리 의료 대응 체계 여력 등 방역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한데요. 지금 방역 패스가 중단된 마트나 백화점, 도서관, 박물관과 같은 시설은 우리가 마스크를 잘 착용한 상태에서 취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염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판정되기 때문에 저위험도 다중이용시설부터 방역 패스를 일부 완화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고요.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서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시설에 대한 조정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미접종자분들이 계실 수밖에 없고 이러한 미접종자분들이 감염 전파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시면서 감염되시는 것을 우리가 제한하는 조치는 여전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보건소 본연의 기본 업무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공의료 공백 우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 보건소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병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특히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그리고 에이즈나 결핵 같은 감염관리 사업, 만성질환 관리, 또 건강증진 사업이나 방문간호 사업 등과 같은 다양한 보건사업의 업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지역사회 보건 문제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건소에 한정된 인력 자원을 적절하게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민간 의료기관에 중요한 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러한 보건사업들을 배타적으로 수행하지 말고 민관 공동협업을 통해서 해당 지역사회 의료자원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모아서 이런 보건사업들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전남 영암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고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영암의 한 유경 오리농장에서 오리 사육을 앞둔 지난 15일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자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출된 항원이 전국에서 21번째로 고병원성인 것으로 나타나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습본부는 앞서 AI 확산 예방 차원에서 유경오리 3만 3천여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전남 도립대학교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원을 감축하고 학과를 조정합니다. 전남 도립대는 경쟁력이 부족한 경찰 경호과와 유아교육과,
보건의료과와 산업디자인과 등 4개 학과를 폐지하고 귀농귀촌학과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원은 195명이 줄어든 450명으로 감축됩니다. 이번 구조조정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교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지만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추진됩니다. 고흥 수변공원 조성 과정에서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받은 박병종 전 고흥 군수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박 군수에 대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군수가 도주할 염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공무원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박 전 군수는 선고에 대해 억울하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발생한 사건, 사고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 해남에서는 운전 미숙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로 6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네, 여수에서는 선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나주와 보성, 진도는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불에 걸린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차량의 문을 뜯어 탑승객 구조에 나섭니다. 전남 해남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건 지난 15일 낮 4시 20분쯤. 승용차가 홀로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 불이 붙은 겁니다. 이 사고로 63살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고 동승자인 50대 부인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냥 승용차가 그 전봇대 이제 추돌해가지고 수로에 빠져서 이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운전자는 이제 돌아가시고 그 동승자는 이제 2명이었는데 이제 경상 입고 그러셨거든요. 해경이 선박을 향해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14일 낮 1시쯤 여수 오동도 앞바다에서 석유 제품 운반선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이 사고로 승선원 4명 가운데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여수해경은 갑판에 실려있던 살충제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40도급 운반선에서 그 훈중제로 추정되는 폭발 물질에서 선원 2명이 다쳤거든요. 그 육상으로 이동을 해서 119 구급대 인계를 조치를 했고요. 이후에 저희가 연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화재 진압을 했고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15일 낮 1시쯤 나주 남평읍에선 축사에서 난 불로 5천만 원어치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어 오후 5시 반쯤 보성에선 주택 화재가 발생했고 이튿날 진도에선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부분 부주의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설을 맞아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진행됩니다. 전남도는 오는 28일까지 한우 유통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키거나 등급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단속 결과 한우로 둔갑 판매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등급을 허위 표시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전남도는 한우 구입 시 이력 표시를 확인하고 의심되면 도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수시가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받기 위한 피해 사실을 접수합니다. 신고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이며 읍면동 민원실과 여순 사건 담당 부서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여순 사건 사실조사반을 꾸린 여수시는 피해 사실에 대한 전문조사와 입증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안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통시장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연장합니다. 연장 기간은 오는 6월까지 6개월 동안이며 감면 대상은 무안과 일로, 망운 전통시장에 입점한 점포 281곳입니다. 무안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매주 전통시장을 방역 소독하고 발열 체크 도우미와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국민이 안심하고 시장을 이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